애국 기업 환신골드 바이 투 겟 원 프리 우리 식약청에서 또 그 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 바이 투 겟 원 프리 두 개를 하시면은 하나 더 드리고 그것만 있느냐?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상학원 사실 돈으로 치면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책도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화 문의 010-9922-1141입니다. 010-9922-1141. 또 환신골드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 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계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어제 한 주가 시작됐는데 우리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평소 때는 복작복작 차로 그냥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동 우리 대법원 쪽에서 이 고속터미널을 넘어가는 누에다리 사거리까지 뻥 뚫렸어요. 네. 다 휴가 간 겁니까 이거? 예. 제가 오는데 1시간 네네. 원래 한 40분 걸리거든요. 네네. 오늘 안 막혀가지고 1시간 만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의 막힌 속을 2시간 가는 거리 1시간으로 빵 뚫어주는 네. 화요일의 열정남 네. 유동규 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오신다고 그래도 좀 덜 고생하셨네요. 아, 그냥 1시간 만에 왔습니다. 야, 평소 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막힌 속 10년 묵은 채증을 확 쓸어내려주는 이 활명수 가스명수보다 더 맛있는 뭐다? 멸콩TV. 아, 좋습니다. 오늘 특히 화요일 그동안 쌓인 채증 촥 쓸어드릴 테니까요. 좀만 기다리십시오. 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뭐 광고가 참 많습니다. 광고가 참 많은데요. 두 분 시원한 목소리 속 시원합니다. 호시절님, 이동규 대표님,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컨디션 한잔 하셨습니까? 네, 컨디션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동하시님, 오늘 또 명쾌, 상쾌, 통쾌한 3쾌 방송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가 너무 적어요. 빨리 좀 불러주십시오. 자, 또 우리 저희 유동규 TV와 멸콩 TV가 주차하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이기도 하고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꺾이는 해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또 멸콩 TV와 또 유동규 TV가 또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 추모 음악회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잊어버리려고 다짐했지만 하는 추모 시도 실려 있고요. 정확하게 일시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VIP 초대권. 저희 멸콩TV 시청자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 VIP 초대권으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이 와주시고, 8월 15일 오후 4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로망스 예술무대라고 해서 위치는, 여기가 신당역, 2호선 신당역 4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이게 서울중앙시장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5분 거리인데요. 공감 아트홀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1000석이 넘는 여유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리를 입추의 여지가 없이 빽빽히 찾아주셔가지고, 일부러는 저와, 최진정 변호사와 이영풍 기자가 둘이서 진행을 하면서 또 귀한 분, 유동규 본부장님도 모시고, 의외예요. 목련꽃이 피기까지 8월 15일 날 개봉하는 것도 아시죠? 그 제작자, 네, 아싸 호랑나비 김은국 제작자님도 모시고 여러분들을 모셔가지고 재미있는 토크 콘서트도 한 다음에 이어서 2부 무대, 우리 유바로티 유동규 본부장님의 이 전공을 살려서 우리 좋은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열린 음악회와 같은 또 행복하고 흥겨운 또
음악회도 열려고 하니까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와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어쨌든 뭐 그날 유경수 여사님 그 추모 60주년을 기념해서 50주년을 기념해서 50주년이기 때문에 그날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네. 작시하신 님이 고이 잠든 그곳에 그거를 또 제가 이제 부르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현역으로 다시 뛰게 될지는 예, 몰랐는데 네. 지금 맹연습을 좀 해가지고 예, 거의 뭐 100% 다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태종 무열왕님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노출 많이 되게 부탁드려요. 충효 일체 이심조 감사하고요. 저희 멸콩TV가 이제 28만을 넘어서 30만을 향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파들의 공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평소 때 같으면은 예를 들어 70만, 100만 정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20만, 30만 정도로 노출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를 도와주실 분들은 우리 30만 대군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 영어로 subscribe,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시 8월 15일까지 제우스님 말처럼 80만 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요 눌러주셨는데요. 저희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런 성원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직격 인터뷰 우리 열정남 이동규 본부장님과 관련된 얘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휴가 중. 예. 지금 형사사건을 비롯해서 민사사건 전부 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예. 원칙적으로 법정 휴가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은 쉬고 예. 김만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김만배는 재판을 휴정 기간에도 하고요. 구속 재판이니까. 예, 구속 재판이기 예, 예. 때문에. 이재명은 이제 불구속 재판이라서 그렇죠. 예,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동규 본부장님도 그러면은 한 2주 동안은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시겠어요? 뭐 여유라는 것은 저는 뭐 재판 하더라도 있습니다. 어허. 네, 뭐 재판을 한다고 해서 여유가 없고 재판을 안 한다고 해서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적 여유 그 사이를 또 8월 15일 날 우리 트바로티 예. 이게 또 그 노래와 오페라 준비로 또 바쁘시다. 빨리 보여드리고 빨리 보여드리고 예,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노래 여러 군데서 좀 불렀는데 네네. 그거는 전혀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예.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된 게 그 정도다. 예,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네. 예, 불렀던 것들이고 지금은 이제 연습이 된 상태에서 불러드리는 거기 때문에 야. 예, 제가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는 야. 예,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쓰리 테너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유바로티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 100년 내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다라고 평가하신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의 고등학교 은사님의 그 평가가 있는 그대로 얼마나 시원한지 8월 15일 정말 개봉박두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슨 도르마를 예. 신청하신 분이 많으셨거든요. 예. 그날 네슨 도르마를 불러드립니다. 네슨 도르마는 예. Don't Sleep Princess. 그러니까 뭐 공주는 잠 못 들고. 예, 공주는 잠 못 들고. 잠 못 들고. 예, 잠 못 들고죠. 노센이 not 하고 도르마 우리가 도미터리 하듯이 기숙사 도움은 잠자는 거니까 잠자지 마세요 공주님 뭐 이런 것들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런 내용이죠. 뭐 딱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이게 마이크가 좀 띄워놓고요. 일어나시죠. 아니 마이크를 띄워놔야 돼요. 마이크를 띄워놓고요. 예. 네슨 도르마 네슨 도르마 끝. 나머지는 진짜 오셔서 들어야 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들어와 골프 여신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호시절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멸콩TV는 정보가 있고 엔터테인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보다
훨씬 더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스마트하다. 그렇습니다. 높경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올, 엄지척. 공주는 외로워. 김자옥 씨 노래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법원이,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는 2주 동안 법정 휴정일을 갖습니다. 그동안 판사님들도 조금 쉬고, 검사님들도 조금 쉬고, 예. 2주를 한 이유는 한 주는 쉬고, 나머지 한 주는 그동안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깊이 보지 못했던 사건, 그런 것들, 이른바 깡치 사건 열심히 봐가지고, 예. 어떤 업무 속도를 높이고, 또 변호사들도 그때에 맞춰서 같이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이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것을 하라고 변호사 출신이었던 출신을 하다가 대법 원장님으로 가셨던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그러게 전통으로 남아서 있는데, 일반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휴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만배의 재판, 김만배는 지금 깜빵에 가 있죠. 구속 사건은 1심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2주 쉬어버리면 아예 안 재판이 되죠. 늘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 사건 맡은 예. 재판부는 그대로 하고, 예. 가압류 가처분 예. 이런 사건도 급하잖아요. 예. 내일 뭘 하는데 그거 지금 안 막으면은 큰일 나는 그런 예. 어떤 그 수석부에 있는 그런 가압류 가처분 사건도 예. 지금 신청해도 빨리빨리 재판이 진행된다.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법률 상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님 오시면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은 유본부장님과 관련되는 무도한 일들을 민주당 측에서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강덕구 민주당의 김문수, 김기표 의원, 그리고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오동영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란 변호사분들, 예. 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라는 안진걸, 예. 이런 사람들이 예. 와, 정말 유동규가 이재명과 김용 전 부원장 등 주변 인사들을 잡기 위해서 검찰의 입안에 혀처럼 예. 있는 말도 없는 말도 다 지어내가지고 이재명과 김용을 음해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저는 이제 이미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헛소리는 금융이나 혹은 이제 법적인 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금융치료, 예. 법률치료가 좀 필요하죠. 법률 치료가 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변호사들하고 협의 다 하고 있고요. 오. 예, 그래서 뭐 변호사님도 참여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제가 도장 꽝 예. 찍어드릴게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야말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예. 바로 고소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 있으면 그냥 고소하면 돼요. 아니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규탄한다며. 그러면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을 내가 했으면 그냥 고소하면 되지. 예, 그렇죠. 왜 가서 떠드냔 말이죠. 그렇죠. 위증죄로 고소를 하고. 위증죄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소하면 되잖아. 고소를 해. 네. 고소하라고. 네. 근데 왜 고소는 안 하고 네. 거기서 떠들기만 하냔 말이지. 그렇지. 예? 확실하면 해란 말이야. 나는 고소할 거야, 당신들을. 아. 예, 나는 당신들을 고소할 거야. 왜? 아니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았어요. 1심에서 김영희. 그러면 몇 마디 말 가지고 징역 5년 받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이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서 예. 이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 밀어붙이다가 검찰이 한계에 봉착했다. 근데 어떻게 1심에 실형 5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예. 지들 말로는 검찰이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고, 그러면은 법원도 한계에 부딪혀놓고 실형 5년을 선고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지금 한계에 봉착하니까 예. 그거를 꼭 보면은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 뭐 전형적인 이재명 수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안진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법조인도 아니고 어허.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허. 예, 뭐 그런 사람이 이름 하나 내보려고 거기서 공 한 번 더 세워보려고 뭐 하나 좀 차지해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진걸이라는 사람은 제가 잘 아는 게 뭐냐면 예전에 거기하고 또 뭐 친하더라고요. 저기 누구야면 털보? 아니 뭐 털보지만 저기 그 예전에 그 십상시 뭐 해가지고 했던 경찰 출신 그러니까 황운하 내지는 저기 아니 경찰 출신 경찰, 갑자기 경찰. 그때 경찰 표창원? 아니 그 청와대에 그때 있었던 그때 경찰 출신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예, 어쨌든 이 이 사람이 나올 수 예, 있습니다. 네. 그 하고도 친하더라고요. 어허.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 맨날 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 고소고발 관련돼가지고 거의 뭐 그래요. 아무튼 이분들은 그 바로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주겠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렇게 절대 재판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틀렸다면요. 저나 이제 검찰이 그때 했다면은 그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예.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법정 안에서 다 시연을 했고 그 다음에 그날 방위각이라든지 태양의 방위각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걸 모든 걸 다 검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온 거지. 그렇지 않고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떳떳하면 뭐 하려고 위증을 교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위증 교사해갖고 지금 2명이 구속됐다가 그렇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강덕구나 김문수, 김기표 의원 등이 그리고 안진걸 등이 정말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동규의 진술에 의해서만 했고 마치 그러면서 지금 이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동규가 검찰의 입안의 혀였다. 지금 검찰이 뭐라고 해요? 지들 말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관련 사람들을 회유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동규가 위증했다는 말이잖아.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이번에 이제 최상병 관련돼 가지고요. 예.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뭐를 했냐면은 그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뭐냐면 그 통신기록. 예. 통신기록 영장을 청구했는데 다 반려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영장 하나도 나오지 않은 그럼요. 지금 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왜 하느냐? 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혐의 없이 뭐냐면 그냥 뭐라자면 의혹만 가지고 예, 그렇죠. 의혹 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북한식이에요. 그렇죠. 북한식으로 쟤 수상해. 그러니까 조사해봐야겠어. 이게 바로 북한이 하는 짓이고 정말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은 혐의가 있지 않고는 영장을 내주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혐의가 없는데 네. 이거를 영장을 내주냐고요. 마찬가지로 저가 말하는 것에 이게 혐의가 명확하면은 그때 영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김용은 영장 정도가 아니라 선고를 받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용을 도와주려고 가짜 알리바이를 만든 사람 3명이 기소되어 예. 있습니다.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예. 불구속 기소됐죠. 예. 왜냐하면 자백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제가 그 사람이 뭐냐면 자백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 시키는 대로 허위로 진술했다. 예. 증언했다. 해가지고 위증죄에 자백을 했습니다. 이미. 그랬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위증은 왜 시켰습니까 도대체? 이거 객관적인 거잖아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제외하고 검찰이 혀다. 그럼 검찰에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검찰이 조작하면 다 들어줍니까 판사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 검찰의 입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욕죄인 거예요. 모욕입니다. 모욕. 예, 모욕죄인 것이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유동규가 검찰의 회유에 의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다 했다는 점에서
위증했다는 얘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진짜 쟤들이 말이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관계를 밝혀야죠. 그 국회 소통관에서 그냥 헛소리하면서 기자회견할 게 아니고 그거 기자회견문 해서 그거를 공수처든 지들 좋아하는 그 공수처든 아니면 특검이든 해가지고 해야지. 왜 거기다가 앞에 얘기합니까? 그리고 진짜 골 때리는 거 뭔지 아세요? 예. 이게 강덕구나 김문수나 김기표나 이런 배지단 인간들은 국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네. 면책 특권이 있어서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지들은 처벌이 안 돼. 예. 그런데 이게 성준우 부대변인, 뭐 오동영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안진걸 민생교수사, 지들이 뺏진 줄 알아. 뺏진 줄 알아. 지들이 거기서 하면은 예. 면책 특권이 없어. 없어요. 여기서 유동규 본부장님이 이거 모욕죄 그리고 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은 당신들 다 입건돼 가지고 다 깜빵 가거나 처벌돼야 돼. 예. 그게 안 되고 합의해 달라라고 한다고 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금융치료 당하는 거야. 당신들 제정신이야? 예. 야, 정말 신기하던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구치소에 예, 예. 한번 가봐야 예, 예. 정신을 차리는 예, 거예요. 예. 구치소 가갖고 니들도 이제 거기서 나라에서 주는 밥을 갖다가 예. 한번 먹어보면 정신이 좀 번쩍 들 거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게 세금 환급이구나. 세금 환급도 되죠. 네, 세금 거기 내라는 조식, 거. 이재명 좋아하는 조식도 나옵니다. 네, 조식도 나오고 그리고 무상급식에 또 예. 호텔비도 안 받잖아. 안 받아요. 아, 예. 무료입니다. 무료. 또 또 그렇게 들어가면 또 계좌 트면은 또 거기다 후원금 들어오려나? 후원금 들어오고. 예. 아. 그래서 뭐 저기 그 누구야 저기 그 정경심은 네. 2억 4천만 원인가 들어왔대요. 제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자괴감을 느낍니다. 예. 야, 정말 열받네. 예. 그 사이에 보니까 연암 재연님 그리고 또 가시장미님 이런 분들 또 새로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황강하님, 황운하 의원의 친구십니까? 황운하는 진짜 뭐 조만간 깜빵 갈 건데 우리 예. 황강하님은 예. 우리 멸콩TV 열혈 시청자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송교도소 가자. 딱이다. 네, 구치소 치료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구치소부터 가서.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호시절링 구치소 치료 응원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으쌰으쌰 하면은 지들이 뭐가 된 줄 아는데 네. 잘못하다 깜빵 갑니다. 예, 깜빵 갑니다. 네. 잘못하다가 아니라 니들 네. 지금 깜빵 가게 생겼을 거야. 생겼어. 왜냐면 이게 지금 다 이미 입증된 거고. 예, 예. 그래서 지금 판결이 난 거고. 네네. 2심 선고도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맞아요. 별것도 없어. 네. 지금 지들이 해서 구글에 뭐 타임라인을 가지고 감정하네 뭐네 하는데 한 달이면 끝나 그거. 다 끝났어요. 예, 예, 그래갖고 예. 지금 이제 아마 이번 달 말에 네.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말에 예. 마지막 종결심 하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구형 나오고 최후 진술하고 네네. 그때 구형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 나오니까 이 재판 종결도 아마 10월 안에 예. 예. 11월이면 10월, 예. 10월이면 뭐 빠르면 10월. 예. 예, 나옵니다. 예. 지금 그 김동민 님이 합의금은 비싸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친고죄 내지 반의사불법죄입니다. 그래서 합의해준다고 하면은 처벌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진걸이나 성준우 그리고 또 뭐 오동영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여기 있는 인간들 다 예비 이재명 개딸들 아닙니까? 개딸들이죠. 국회의원 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예. 그런 사람들이라서 예. 합의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딱 걸리면은 끝까지 찾아간다. 이재명이는 예. 뭐라고 했습니까? 권력은 어떻게 써야 된다? 예.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잔인하지 않고 그냥 우리 있는 법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법은 예. 법대로 물이 그러겠다. 흐르는 대로. 네네. 예. 그다음에 지가 구정물 탄 대로 네네. 지가 구정물 탔으면 지가 구정물을 마셔야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받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안진걸을 이 법원님은 앗진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종북 좌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실 마른 민생경제연구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주당 외곽 아방가르드 외곽 조직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백정희님 황운하
뻔뻔한 인간 구속시켜주세요 하는데 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2심에서도 남았습니다. 실형 3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예. 조국이와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질 날 뭐 얼마 남지 대법원에서 않았습니다. 예, 대법원에서 금방 나올 겁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나님, 최진영 말씀대로 속이 뻥뻥 뚫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양스페이츠님, 징걸 지겨워요. 영어로 sick and tired라고 하는데. 저는 귀엽습니다. 예, 귀엽습니다. 가소롭습니다. 저는 안 지겹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남자다운 유동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 김영천 부원장만 유죄고, 유동규 본부장님은 사실 1심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면 될 겁니다. 네네,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저를 더 처벌하려고 이게 뭐냐면 저도 받은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냐면 제가 받은 즉시 모든 죄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용까지 다 그냥 성립이 돼요. 공범으로. 공범으로 예. 성립이 되니까 저를 받은 쪽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더 세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기소를 공소장을 한 썼던 거예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입석이 해줬으면 준 쪽으로 해줘야지. 그렇죠. 왜 받은 쪽으로 하겠어? 왜냐하면 법정형이 뇌물죄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준 쪽은요 그냥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예. 대부분 다 집행유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화영이한테 이화영이는 뇌물 받았다는 걸로 해서 합계 9년 6개월 나왔지만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은 합해서 3년 6개월 해서 일부는 집행유예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의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공소 기간도 달라요. 네, 맞아요. 예. 7년이고 준 사람은 7년이고 받은 예. 사람은 10년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금액이 또 따라서 이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남욱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예. 유동규 본부장을 같이 엮었는데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받은 사람이 아니고 김영희가 그 선거 자금이나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준 사람으로 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준 거지 받은 것으로는 공수사실로는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 무죄 그렇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저를 더 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검찰은 오히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거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지금 참고로 지금 우리 댓글에 보면은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을 안진권 저기 누구죠? 우리 안정권? 안정권 네. 안정권 씨하고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안정권과 안진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예. 사람이다. 다른 예. 사람입니다. 그 안정권은 이재명이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네. 그 대장동 버스도 만들고 예, 했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거는 안정권 씨인 것이고 예. 이번 안진걸은 이재명이 쫓아다니는 그래서 걸입니다. 걸. 예, 걸. 걸 차이가 있다는 거 네. 예, 알아주시고 우리 이글 코리아님, 유동규 본부장님, 제가 고소를 안 할 것 같으면 네네. 한마디 했는데요. 네네. 제가 고소를 할 거라서 제가 걸 다음에 안 합니다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고소를 안 할 것 같으면 네네. 에이 나도 막 해버리죠. 근데 네. 고소를 할 거라서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우리는 예. 우린 조용하게 고소미만 먹여주면 고소면 되잖아요. 먹이고 예, 그다음에 예. 가서 니들은 예. 이거는 정말 저는 실형 나올 수 있는 예, 예. 법원 판단을 관련돼 가지고 예. 이건 법원도 그거 한 그렇죠. 거잖아요. 법원을 무시한 거잖아. 법원을 무시한 거잖아요. 사실상 말이 이재명 지들은 외면적으로는 유동규가 검찰의 입안의 혀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안의 혀처럼 왜곡되고 뒤틀리고 회유돼서 했던 그 증언을 믿은 판사도 잘못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용희 판사를 갖다가요 엄청나게 욕했어요. 예. 2심 가서도 그러면서 해서 그 재판부 바꿔달라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잖아.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딴 거였나? 예. 예. 거기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예. 거기 재판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했어요, 제 기억에. 했습니다. 예, 뭐냐면은 예. 저기 그 정진상 쪽에다 껴달라고. 그러니까 예. 왜냐면 예. 지도 늦게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안 껴준 거지요. 예.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 제가 근데 이제는 예. 근데 이게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얘들도 이게 무리인 줄 알면서 강덕구, 김문수, 김기포 뭐 이거는 의원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얘들도 변호사란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남들도 이제 변호사인데 예. 이거를 굳이 예.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얘들도 알아요. 저는. 그런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관계가 다 다른 건데 왜 했을까? 김용이 요구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지금 녹취록 까봐야 되겠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들 있잖아요. 네. 판사들한테도 말하고 그러지만 김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실형 5년을 5년, 받았고 예, 요번에 이제 2심에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부 왜냐하면 무죄 일부 무죄 났던 것들이 다 유죄로 인정되면은 예. 2심에서 오히려 유죄로 인정돼요. 올려치기. 예, 왜냐하면 이제 그거에 지금 검찰이 주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만약에 받으면은 얘는 7년 말하자면 뭐 7년에서 8년까지. 예,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김성태 아니 이화영만큼 받을 수 있는 이화영 가능성이 정도는 이화영 정도 받을 수 있는 봐야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거기 녹취록에 보면요. 김용이 이 대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대표 옛날같이 대표님 대표님 안 하고. 안 하고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오, 뭔가. 그러니까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딱 뭔가 나 위해서 해줘. 진짜 제대로 안 해주고 네. 이러면 가만. 그 양아치 약간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양아치 예. 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성이 아니라 솔직히 아니 형제가 뭐 그렇게 술을 나누고 했는데 네. 50 넘어서 무슨 형제입니까? 이 법정에서 이러던 인간이거든요. 진짜 술 먹고 그냥 돈 결의해가지고 형제의 의를 예. 면을 맺다 할 때는 언제고. 자 그리고 김용 말대로 예. 김용 말대로 만약에 김용이 정말 억울해요. 음. 지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고 한마도 받은 게 없어. 예 그런데 위증은 왜 시키며 한 가지 더 제 눈을 못 봅니다. 제가 오히려 지금도 감옥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와. 감옥에 들어갔다 왔으면은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쳐다보고 있으면요 제 눈 피합니다. 그 판사님들이 법대에서 그거 다 봐요. 누구 말이 맞는지 보려고. 예. 근데 재판 다 겪어보니까 유동규 말이 맞거든. 예, 다 그래서 봤어. 그 아까 저도 아직 기억납니다. 그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유죄 판결문에서 김용 측 변호인들이 가장 다퉜던 것이 지금 이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동규 본부장님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이 사안이 밝혀지기 전에는 유동규 본부장님도 내가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의 장비다. 그래서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해서 그 사람들 내가 내 한 몸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 살리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 정진상이하고 김영희하고 하는 행태를 보고 야 이건 내가 이용당하구나. 이용당인 거죠. 그거를 깨닫고는 이제 정말 죽음의 다리를 다시 건너와서 어둠의 길에서 진실의 길로 와서 진실을 밝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술을 변경했던 그 이유를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다 얘기를 하니까 변경된 진술이 훨씬 많네? 그러면서 유동규의 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있지만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봤을 때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면서 김영희 5년, 정진상이도 5년이었죠. 정진상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선고 안 됐습니까? 선고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재판에다가 붙어가지고. 맞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 김용 그리고 또 그러니까 누구냐? 김용이 또 다른 사람들. 자 김용이 열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네. 김용이 열받은 게 정진상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왜 안 났냐면 이재명 재판하고 붙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이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판결 나려면 언제 날지 몰라요. 네. 이게 언제 날지 모르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빨리 판결하려면 모르겠지만 이 분리가 안 되면은 판결이 안 나거든요. 역시 오늘 그런데 이게 실물을 알고 실물을 같이 띄니까 이렇게 어느 그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김용과
이 정확하게 분석 못 해주죠. 예. 김용과 이 정진상의 입장이 살짝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멸콩 TV에서만 이렇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안 데리고 가고 어허. 자기도 데리고 갔으면 그렇지. 자기도 데리고 갔으면은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아직도 그냥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1심을 안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안 데리고 가고 정진상만 데리고 가니까 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김용이 약간 빈정이 상했을 거라고. 그렇네. 게다가 이제 뭐냐면 자기도 원래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재판정에서 막 떠들게 진짜 김용을 저기 그 죄질을 낮게 만들어면 절대 이야기하게 안 하거든요. 그렇지. 변호사들이 하지 마세요 한다고. 그런데 지금 저기 누구야? 김혜경이 포괄적 진술 거부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1심 하는 동안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전략을 꾸미잖아. 오히려 말 안 하게 한다고요. 예. 그리고 말을 안 하게 하는데 이거는 게다가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변호사니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일반 사람인데 거기다 대가지고 떠들어대잖아요. 떠들어댈수록 손해라고 우리 변호사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참아라. 그렇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해라.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다 해가지고 변호사가 그래서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서 일장연설을 해요. 어허. 근데 냅둡니다 그냥 어허.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쟤들이 김용 변호하려는 애들이 아니구나. 예.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어허. 지금 김용만 해가지고 지금 뭐 자기가 뭐 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해주는 게 김용 달래기입니다. 달래기. 그렇네. 예, 이거 김용 달래기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예. 지난주에 강덕구 등 그 예.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하고 안진거리 등이 유동규가 검찰의 입안의 혀였다라고 하면서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사실상 그런 그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김용의 달래기입니다. 그런 그 불편한 심기를 달래는 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케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다 이런 그 분석이시네요. 이거 언론에 아무데도 안 나왔습니다. 언론에 안 나와서 제가 이것도 찾은 것도 지방에 있는 하나의 그 저기 언론에서 좌파 언론에서 예 맞아요. 그거 제가 본 거예요. 예, 언론에서 나온 거지. 다른데 아무데도 안 나와요. 아무데도 안 나와. 예. 소통관에서 원래 이렇게 이 정도 사람들이 나와갖고 뭐를 하면은 예. 중앙지에다가 네. 실려야 되는데 중앙지 아무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이거를 실으려고 그러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신문사도 고소할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반론권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확인 안 하고 그렇지. 반론권도 안 줬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사도 고소를 할 건데 맞아요. 저는 뭐냐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한테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렇지. 예, 이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실을 이유가 없거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안 실어요. 이것 자체가 명예훼손적 기사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언론사도 고소할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언론사, 기자 예. 다 고소할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이 예. 그 핵심 이슈로 이거 제가 반론권을 뽑은 안 이유입니다. 줬어요. 예. 그러나 반론권 안 준 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 기사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의심이 가는 겁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거지. 세상 모르는 걸 모르는 거지. 야대 되니까 예. 야, 좀 있으면 탄핵될 거야. 예.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나 봅니다. 예. 그런데 절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탄핵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탄핵을 대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만만의 콩떡. 콩떡입니다. 예. 실제 지금 예. 그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정말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 것이었는데 언론사예요. 제가 그 유동규 본부장님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만 중앙일간지에는 단 하나도 안 떴습니다. 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말 제가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앙일간지들은 뭐냐면 예. 반론권을 줘요. 예. 그러면 저한테 연락 와갖고 저기서 소통관에서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그걸 물어보고 제 의견을 같이 실어줍니다.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여기는 이게 바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바보가 되니까 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다른 데는 아예 안 실어요. 예. 이미 그리고 이 사건도 다 알고 그렇죠. 그래서 안 실는데 여기 듣도 보도 못한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예. 걔들도 언론사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바로 예. 굿모닝 충청 GMCC라는 언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간첩단들이 충청도에서
언론사 만들었거든요. 아, 그 언론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그 관련이 있다고 보진 않지만, 예.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 여기에 그 실는 내용들을 보면은, 네네. 예, 계속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논조에 글을 싣는 것인데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의 어떤 그러면 그 직접적- 유동규의 억울함을 왜 안 실어주냐? 그렇죠. 그에 대한 반론권을 주지 예.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예. 결국 언론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죠. 이 사실이 허위였다 한다 하더라도 면책이면은 면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전- 이 지금 말씀이 이 그 굿모닝 춘천이 아까 얘기했던 무슨 간첩단과 관계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냥 어쨌든 반론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언론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간첩단 어떤 그런 언론사처럼 예.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닌 거 다음에야 예. 이렇게 언론이 실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뭐냐면 저도 이제 관광공사 사장도 해봤고 예. 이 때문에 언론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 본부장님하고 이 사안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예. 아마 다른 데 가서 아무도 이 기사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는 분 없죠? 없었어요. 역시 변호사님이니까 날카롭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게 또 유동규밖에 없을 거고. 그렇죠. 예. 예, 이거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쟤들이 네.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네.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저밖에 없으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또 유동규 화이팅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뭐 화이팅을 유동규 TV 합니까? 화이팅! 전 늘 화이팅입니다. 예, 응애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최근에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이게 말이죠. 문재인이 검찰은 네. 김만배에게 휘둘리고 예, 윤석열 검찰은 진실을 밝혔다라는 제목을 제가 한번 달아왔습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 이게 뉴스타파와 관련해 가지고 김만배가 지난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에 허위 조작 인터뷰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김만배하고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그 공소장을 쫙 살펴봤더니만 예. 김만배 사단의 거짓말에 검찰이 수사에 휘둘린 검찰이 그 김만배에게 문재인 검찰이. 휘둘린 정황이 밝혀졌다. 이런 지금 언론 기사가 났어요. 제가 휘둘렸다. 예. 아니라 검찰도 같이 공범이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검찰도 공범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네네. 검찰이 아침 10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네네. 제가 그럼 아침 10시까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 안에 밤에 무슨 일이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어딜 가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제 9시에 체포됐어요. 우리 그런데. 와. 10시 넘어서 안 왔으면 체포를 해도 되는데 예. 10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병원에서 딱 나온 시간이 9시였거든요. 아하. 9시에 왜 체포를 하냐고요. 그렇죠. 내가 가기로 했는데.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전부 다 부터해서 아예 나를 범인으로 몰고 들어가려고 그렇죠. 작정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 법정 증언에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대장동 법정 증언에 누가 나왔냐면 조우영이가 나왔어요. 아. 부산저축은행.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입니다. 조영이가 핵심 증인입니다. 아까 그 얘기했듯이 김만배 그 인터뷰와 관련해 가지고 그게 지난 2011년이었습니까? 그때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조영이를 그 대검증수부에서 불러서 갔더니만 윤석열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주고 가라라고 하면서 수사를 무마했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했다는 그 주체가 조영 아닙니까? 조영은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앞에 윤석열이 있고 뒤에 커피 타줬다가 있고 그 사이에는 박모 검사가 뭐 얘기하고 커피 타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몽땅 빼버리고 앞에 윤석열 뒤에 커피 타주고 수사 모임했다. 요걸 딱 붙여가지고 허위 인터뷰했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커피 자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오호. 예. 왜냐면
조영이가 법정에서 말한 제가 그거를 자세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김만배 쪽에서 예. 변호사들이 절대 그걸 못하게 어허. 그걸 변호사들이 막 그걸 하더라고요. 관련이 없다 뭐 이러면서 관련이 없다 그러면서 막 그걸 해가지고 재판 중인 사안이다. 그러면서 관련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판사님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한 거는 그 중에서 뭐가였느냐면은 저와 관련된 거는 내가 질문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어허. 제가 직접 질문했는데 자 그때 당시에 누구하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봉지욱하고 JTBC 있었던 봉지욱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JTBC. 예, 거기 있다가 이 인터뷰 끝난 다음에 봉지욱은 뉴스타파로 가죠. 예. 그 뉴스타파로 갑니다. 그 뉴스타파로 간 것도 신기하잖아요. 뉴스타파가 나중에 이걸 또 터뜨리고.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 봉지욱이가 뭐를 인터뷰를 하느냐. 어허. JTBC에서 천화동인 1호는 100% 유동규 거다. 야, 맞아. 그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예. 그거 언론에 그 유튜브 틀면 맨날 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그렇죠. 예. 자, 그분은 유동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유동규다. 예. 해가지고 100% 유동규다 해갖고 조영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봉지욱이가 그거를 막 퍼뜨립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뷰 왜 했느냐? 예. 그랬더니 김만배가 시켜서 했다. 예. 법정 증언입니다, 이거. 예. 김만배가 시켜서 했고 그 인터뷰도 예. 그 다음에 그러면 100% 유동규 거라는 거를 당신이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 근데 모르는데 왜 했냐? 김만배가 시켜서 했다. 이게 법정 증언입니다. 야. 예? 그냥 인터뷰 내용이 아니라 제가 법정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를 거짓말하면 그 사람은 위증이지. 또 위증이거든요. 위증이지.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걸로 자 유동규로 몰고 가자. 김만배가 그렇죠. 유동규로 몰고 가자. 그러니까 유동규로 그냥 정리하고 이재명은 아무 상관없는 걸로 그렇죠. 만들고 거꾸로 뭐 마치 그러니까 이 그 일당들은 다 알았대요. 뭐냐면 2012년에 이제 2012년 당시에 그때 수사는 부산 저축은행 수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해준 수사가 아니라 맞아요. 대출 비리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산 저축은행 자체의 비리 수사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이 아예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때도 윤석열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 담당 검사를 만났지. 예. 보통 보면 담당 검사 만나지 주인 검사 안 만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럼요. 예. 피의자가 제가 조사를 그렇게 많이 받아도요. 담당 검사 위에 사람 못 봤어요. 예. 그래서 딱 그렇게 했는데 법정에서 지가 그 조용히도 답답하니까 예.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커피 타줬다 그랬 때문에 난리 난 거잖아요. 그 김만배가 시켜가지고 조용히도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슨 커피를 타줬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니까 법정에서. 그렇습니다. 예. 결국 지금 하시는 것처럼 예. 문재인의 검찰은 예. 이 사건의 특히 그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유동규 본부장이다라고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그 김만배가 남욱이한테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예. 그분은 그 유동규야라고 했고 그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다 그런 식으로 협박했대요. 협박하고 그렇게 아니 해서 남욱한테는 협박을 했답니다. 맞아요. 예. 뭐냐면 너 나중에 이재명이 그 당시만 해도 너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너 가만 놔둘 것 같아? 너 이재명 대통령 된다. 예. 이재명 대통령 된다. 너 이재명이 너 가만 놔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남욱이도 쫄아가지고 네네. 귀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팀의 김만배에 대한 공수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대선 여론 조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돼 있냐면은 김만배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관련 의혹 제기와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꼈고 맞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고 동시에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적었고 예. 더불어서 그 배경에는 김만배가 대장동 업자들이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라는 언론 인터뷰를 하도록 종용하고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수사기관에 거짓말하도록 유도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썼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야, 진짜, 그래서 예. 저에 대해서만 막 몰고 가게 예, 예.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있잖아요.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뭐 하는 이야기만 듣고 내가 말은 발언 기회도 안 줘요. 예, 예, 예. 예. 사자 대면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치고받고 공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발언 기회도 안 줬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걔들 것만 조서를 썼어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서 아까 그때 이제 남욱이한테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하니까 남욱이가 그 같이 있었던 정모 변호사한테 뭐라고 돼 있냐면은 김만배가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네. 현재 상황을 뒤집기 위한 언론 작업을 하고 있다. 네. 김만배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모든 상황이 잠잠해질 수 있다. 자, 이재명이 이게 만약에 그리고 이제 끝에 하나. 자,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그대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거꾸로 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배임 같은 경우에, 예, 예. 이 배임이나 이런 게 이제 걸리면은 예. 돈을 다 뺏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배임이 되려면 이재명도 죄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재명도 죄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됐는데 당연히 배임 무죄 안 되겠습니까? 예. 배임만 무죄되면은 자기는 전부 다 내 거야. 7천억을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전부 다 홀라당 다 내 거야. 내 거야. 이재명이 줄 것도 없어. 아니 다 내 거도. 줄 거를 떠나서 네. 아니 이재명 건 주겠죠. 네. 근데 주겠다. 이재명 건 주겠죠. 뭐 설마. 설마. 나 대통령이 됐는데 맞아. 대통령 되고 나오면은 천하동인 나오고가 고문하겠다.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이거를 자금 세탁해서 네네. 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재명도 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김만배도 뭐냐면 무죄가 나와야 나머지 돈 다 쓸 거 아니에요. 이 나머지 돈만 해도 한 5천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갖다가 자기가 쓰려면 그렇죠. 잠시 이 감옥에 있는 거는 말하자면 일사부재리에 예. 아주 그냥 털어버리는 그렇죠. 아주 작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때 김만배는 이재명만 당선되면 우리는 나간다. 그렇죠. 했던 겁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산다. 예. 그래야 우리가 재산 다 챙길 수 있고 맞습니다. 처벌도 최소화할 수 있다. 예,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그때 남욱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친구인 정 변호사한테 실제로 무슨 지시까지 했었냐 하면은 이게 여기 뭐냐 하면은 이거 재산이 그분이 여기야 철화동인 1호는 유동규 개인 소유다라는 진술서를 작성해가지고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 후보의 연관성을 희석시키라라는 얘기로 얘기했다. 그런 내용도 맞습니다. 공상에 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자기도 공범들한테 예, 예. 다 지시를 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다 지시를 했고 하다못해 거기 천화동인 이성문. 예, 예. 이성문, 예. 이성문도 요번에 대표. 이제 성균관대, 예. 성균관대 변호사 출신, 예. 거기도 뭐냐면 이재명 공산당 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그렇죠. 거. 예.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재명 공산당이란 건 뭐냐면은 이재명이 다 뺏어갔다. 그러니까 사기업에 있는 것 다 공익자금으로 환수해 갖는 이게 공산당 아니고 뭐냐 해서 예.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했다. 그거지 개인적으로 혜택을 본 게 아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다. 프레임 만든 거죠. 예, 그것도 예. 프레임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래서 김만배가 저한테 내가 일부러 기자들한테 이재명 공산당 하고 다니고 있어.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야.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옛날부터 만든 건데 이재명이 또 법정에서 그걸 써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공범입니까? 예. 그러면 김만배의 공범이 이재명이 아니라면 이재명을 보호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만약에 김만배의 공범이고 이재명 말대로 예. 그러면 김만배는 저를 보호해야 지가 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저를 갖다가 집어넣겠습니까? 왜냐면 같은 공범이 아니거든요. 네. 예. 야, 참 그랬는데 수사의 물길이 확 바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동규 본부장님의 회심입니다. 야, 이거는 거의
우리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그 다마스커스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으려고 가다가 이 다마스커스 길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게 갑자기 이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 거의 그 정도의 사건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전만 해도 어쨌든 이재명 정말 살려야 된다라고 하다가 정진상의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면서 야 이건 내가 이거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 이용당한구나.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진짜 측근이라고 하려고 하면은 유동규가 아니고 정진상이 정도는 돼야지.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된다고 했는데 한 명을 하면 정진상. 김용도 깜빵 갔어 벌써. 그런데 정진상이 아직까지 깜빵도 안 가고 있다는 거잖아. 내가 차라리 아니 내 측근 정도 되면은 정진상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 이랬어도 내가 빈정이 들 상했을 텐데 김용을까지를 넣으면서 김용 정진상 이야기하는데 아 이거는 빈정 상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농담이고요. 네. 이제 제가 눈치 없기로서니 변호사 놈이 저희 집사람도 네. 저하고 헤어지게 만들려고 왔던 놈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갈 길 가십시오. 저 사람 못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만약에 제 아내까지도 만약에 그러니까 제 아내도 만약에 그래가지고 했다면 갔다면 제가 이제 완전히 의지를 잃을 거 아니에요, 삶에. 그러면 이제 죽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로 계속 모는 거예요. 세상에. 네? 우리 집사람 이제 그거까지 걸리게 하고. 예. 그러니까 쟤들이 그 당시에 검찰들하고 다 짜가지고 저를 계속 죽음의 그냥 골짜기로 계속 몰고 갔던 그런 상황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저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안 됐으면 이 사건 끝났습니다. 수도 있다. 나는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신 것만 해도 이미 반은 성공하신 거다. 그렇죠. 나라를 구한 거다. 나라를 구한 겁니다. 아닙니까, 이재명 진짜. 사기꾼한테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인간한테 나라를 안 맡긴 게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이거 진짜. 우리 겨울이님 영화 같아요. 형 영화 같은 일이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정말 영화 아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 아래 안남시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아수라 같은 이 사실을 안 믿고 괜히 그 헛소리하는 지금 이 헛소리하는 그 김용 쪽의 그 헛소리들을 믿는 그 개딸들 참 한심합니다. 제가 그 김용 1심 판결 선고하는 날 아침에 제가 MBN에서 아침에 매일경제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게 목요일 날로 기억나는데 그때 민주당 쪽 패널이 누구였냐? 양문석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양문석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오전 재판 오전에 방송하고 오후에 있는데 그 선고가 있는데 자기가 김용이 재판에 5번이나 갔다. 그런데 검사가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무죄가 확실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참 옆에서 앉아있다가 내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정말 제가 실무 감각상 이 정도의 재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 실형 10년을 구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12년 구형했습니까? 최소한 5년은 선고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2시에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구속까지 했죠. 법정 구속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양문석 이젠 의원님께서 나으리께서 오셔가지고 저보고 야 최 변호사 네 짝두더령이가 이러더라고. 어떻게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유죄가 나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걔들은 집단적으로 머리가 어떻게 됐던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 정의나 이런 것들도 거꾸로 만약에 지금 김용이라는 사람이 유죄를 줘야 될 자기들 입장이었으면 저거는 사형 선고해야 돼 그랬을 거예요. 야 정말 어떻게 인간들이 법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이재명 측근들에 대해서 예. 유죄를 선고하고 예. 실형을 선고했는 그 지금 감옥 가고 있습니다. 핵심적 근거를 예. 유동규 본부장의 법정 증언과 검찰의 진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의자들과 증인들을 회유를 했고 거기다 더불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의 입안에 혀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예. 할 수가 있는지 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예. 법적 책임 예.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들 기다려. 정말 당신들이 떳떳하고 그 말을 예. 믿는다라고 예. 한다고 하면은 예. 당신들 예. 유동규를 위증죄로 예.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봐. 예.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거꾸로 무고죄로 고소해 줄 거야. 바로 고소해 줄게. 네. 예. 그리고 나는 법정에서 가리면 돼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네. 말하지 마. 그 입이 앞서면 안 돼. 네. 사람이 행동으로 할 줄 알아야지. 예. 나는 행동으로 보여줄게.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원래 말도 없이 니들한테 고소장이 날아가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제가 방송에 갑자기 이거를 물어보셔서 예, 내가 지금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냥 바로 저는 행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21세기 행동하는 양심이 바로 유동규 본부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인이 처벌할 것을 감수하고 자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용기 있고 행동하는 양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그 멜콩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고 있는 그런 민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또 유동규 본부장님 또 사실 현직에 계시고 하실 때야 매일 월급이 있고 또 생활비가 있습니다만 유 본부장님 매일매일 재판을 받고 또 변호사 비용을 써야 됩니다. 정말 많은 후원과 또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 또 유동규 TV 요즘도 계속 쑥쑥 크고 있는데 우리 멜콩 TV 30만까지 가자 해주시고 유동규 TV도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가오는 8월 15일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VIP 우리 초대장 이거 보신 분들은 다 초대받으신 겁니다. 우리 8월 15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신당역 4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공감 아트홀 3층에서 우리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 추모 음악회가 있습니다. 유동규 TV와 또 이영풍 TV 또 우리 멜콩 TV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유동규 본부장님 유바로티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뚫린 속 뻥 뚫어지는 시원한 목소리로 또 여러분의 또 마음을 사로잡고 거기에 정말 감미로운 하모니가 있는 오케스트라로 또 여러분의 귀를 행복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1부 순서로는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또 토크 콘서트도 있으니까요. 많은 준비, 많은 또 참가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난 12월 달에 저희가 팝스 오케스트라로 했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8월 15일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기 추모 음악회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즐기고 같이 소통하는 무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추모 음악회 많은 또 비용이 듭니다. 거기에 우리 애국기업 환신기업에서 후원도 해주십니다. 저희가 후원해 주시는 또 애국기업 환신바이오에서 나오는 환신골드 Buy One Get One Free 거기다가 또 건국 대통령 우리 이 대통령에 대한 그 책도 2권 드리니까요. 이승만 대통령 책도 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또 건강 여러분 그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식약처 인가가 낳는 그 우리 건강 보조식품이고 혈액순환과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뭐 밤에 주무시면서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또 많은 구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맞습니다. 맞고요. 초대장 저희가 오시면은 저희가 뭐 무료로 드릴 수가 있고 대신에 저희 또 멸콩 TV에 많은 후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또 장 PD 우리 후원 계좌도 올려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저희 또 후원금으로 후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유본 부장님하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약간 흥분했다 싶으면은 기승전 10시 5분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오늘 또 휴가철이어서 네. 또 멀리 화성에서부터 이곳까지 오시는데 시간이 적게 들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가 마음이 좀 덜 미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또 화요일 또 한 말씀으로 또 우리 유본 부장님 또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항상 그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또 팥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죄악을 심었으면 그 싹은 뭐냐면 사망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거를 어떤 그 권력이나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회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 부분에서 우리 그 우파들 항상 똘똘 뭉쳐서 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나친 욕심의 산물이자 괴물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욕심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벌써 사실 이 과정에서 수도 없는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망에 이른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욕심의 핵심 인물들은 아직까지 번이 대낮에 활보하고 있는 것이 거기다가 대통령 후보까지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 사건에서도 사법정의를 실천해가지고 확실한 정의가 실천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이 더운 여름 휴가철 지나고 바람이 쌀쌀해지는 가을철이 되면은 추수하듯 이분들이 정말 법원의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덥고 습하고 짜증나는 화정 속에서도 우리 멜콩TV 같이 함께 한다고 하면은 속이 시원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계시면서 또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남은 7월 정말 건강하게 지내시고 8월달 정말 안전하게 행복하게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 멜콩TV와 함께 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대한민국 전사들이 정말 좋은 소식 전해주고 있는데요. 멜콩TV와 함께 우리 올림픽을 보시면은 이 더운 여름날도 쉽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의 남자 이동규 본부장님과 함께한 멜콩TV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아라!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우리 끝내기 전에 또 우리 애국 기업 환신골드 바이투 게던 프리 우리 식약청에서 또 그 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 바이투 게던 프리 2개를 하시면은 하나 더 드리고 그것만 있느냐? 또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또 상하권 사실 돈으로 치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책도 사은품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전화 문의 010-9922-1141입니다. 010-9922-1141. 또 환신골드를 많이 구매해 주시면은